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맨유 대 리버풀. 자,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린델로프, 그리고 이제 리산마, 그리고 이제 루크쇼, 그리고 지금 에반스 등 좀 수비에서 결장 의심 및 좀 결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지금 카세미로 또한 좀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아놀드, 알리송, 그리고 지금 조타 등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걸 막판에 연달아 이제 두 골을 실점하면서 4대3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경기에서는 충분히 뭐 이제 맨유가 최소 이제 동점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경기를 결국에 이제 막판에 이제 두 골 연속으로 먹히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패 이상의 좀 충격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반면에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이튼이랑 뭐 세필드 상대로 연달아 이제 이기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네. 자, 우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직전 그런 컵 경기에서의 맞대결처럼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지만, 리버풀과 달리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좀 역습 전개에 있어서는 다소 대처가 안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점 위험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네요. 자, 최근 이제 양 팀이 컵 경기에서 맞붙었을 때는 이제 맨유가 연장 끝에 4대3 역전승을 이제 거뒀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정도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리버풀이 두 번 연속 당할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더 리버풀이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좀 요소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지금 승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5위권과 멀어진 지금 맨유와 달리 우승 경쟁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리버풀이 좀 더 동기부여가 클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경기력 면에서는 리버풀이 더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리버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게 낫지 않나 뭐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리버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네,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버풀 승에 고배당 햄무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자, 일단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브레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드디어 긴 무승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경기에서 이제 브레멘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 좀 수적 우위를 살려 승리를 거뒀고, 뭐 그 이후에 볼프스부르크도 한 명 퇴장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세한 경기로 보이면서 결국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죠. 네. 아무튼 어느 정도 좀 무승 행진을 끊으면서 흐름은 좀 전환한 그런 볼프스부르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지금 많이는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그닥 좋지 못한 그런 메넨글라드바흐라고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원정에서의 이제 메넨글라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역시 지금 주전 골키퍼인 지금 카스틸스를 포함해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후방에서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보면은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울산고님 생각을 해봅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군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오늘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울산군님. 그러니까 뭐 양팀 다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은 다 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리그 기준 1승밖에 없긴 하지만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4년 넘게 이제 진 적이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의 폼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걸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메넨글라드바흐 프렌스 쪽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네, 어느바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프스 대 메넨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메스. 자, 일단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상태로 지금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지금 리그 2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3, 4위 팀인 지금 릴과 모나코와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2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승리가 계속해서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모나코 상대로 5골을 실점하면서 수비가 완전히 좀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 약간 좀 메스의 성적을 봤을 때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곧잘 좀 승리를 해왔지만 상위권 팀을 만나니까 여지없이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그런 메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메스가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다는 걸 좀 반증하는 좀 지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양팀의 최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뭐 브레스트가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측면 수비나 그런 좀 침투에 좀 취약한 메스 상대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좀 수비가 약간 좀 부실한 그런 메스이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좀 공격적인 면에서도 더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또한 지금 메스보다 더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약간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브레스트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크게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지금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지금 브레스트가 더 낫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브레스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스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브레스트 승에 2.5슛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대 니스 경기.
자, 일단 지금 랭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이제 다라미와 그리고 지금 테마가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그런 좀 결장이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이 정도로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홈팀 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괜찮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무승부한 2경기도 파리와 리옹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강팀들 상대로도 비비는 경기를 좀 많이 만들면서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랭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랑스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며 뜻밖의 결과를 좀 만들었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최근 모든 경기에서는 전부 다 졌을 정도로 폼이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는 현 상황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니스보다는 랭스가 더 폼이 좋은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랭스가 좀 더 오늘도 홈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서며 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뭐 공격적이보다는 이제 볼을 좀 소유하다 보면은 이제 후방에서 좀 볼을 좀 점유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다가 좀 천천히 좀 빌드업하면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좀 랭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다만 이제 뭐 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주요 공격수의 지금 다라미가 빠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공격에서 조금 힘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랭스가 이제 니스와의 그런 최근 맞대결들을 다 봤을 때 거의 매번 좀 공격에서 안 풀리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뭐 이제 랭스가 좀 더 뭐 주도권을 가진다고 해도 공격에서도 약간 좀 잘 풀어갈지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스 상대로 5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뭐 랭스의 폼이 좀 더 좋다 해도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약간 니스가 분위기 전환을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고려했을 때 요거는 저는 니스 프랜승 쪽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니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니스 프랜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렇다고 해도 뭐 원정 니스승을 뭐 가져가기는 다소 좀 많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니스 프랜승의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스타드레. 자, 일단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이 지금 결장주, 그리고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지금 모나코는 뭐 최근 기세가 좋죠.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 메스 상대로 5골을 넣으며 이제 공격 흐름 또한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지금 2경기 연속 지금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공격 흐름이 많이 좀 살아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패 중으로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고 특히 지금 최근 원정 2경기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원정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와 이제 파리 상대로 전부 다 이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는 다소 좀 저조한 그런 경기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 상반된 좀 최근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모나코가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도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홈에서 모나코가 더 좀 주도권을 가지고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경기는 이제 맞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팀은 좀 모나코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 원정에서 스타드렌의 득점력이 줄긴 했지만 현재 이제 수비가 좋지 못한 모나코 상대로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을 보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좀 렌이 어느 정도 좀 득점력이 약간 좀 살아날 만한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모나코 역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이 경기 역시 좀 전반적으로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 대신에 뭐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그래도 모나코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자, 물론 뭐 이제 한 가지 좀 고려사항은 있긴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모나코가 홈에서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모나코의 그런 홈 성적을 봤을 때는 좀 선뜻 약간 좀 가져가기도 선뜻 약간 뭐 모나코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막 말하기는 좀 되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지금 렌에 비해서 뭐 모나코가 지금 훨씬 더 나은 상황이긴 한데 홈에서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거는 조금 고려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 상황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모나코가 더 지금 뭐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 오랜만에 모나코가 이기는 그림이 좀 더 그려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네,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최근 이제 폼과 흐름을 고렸을 때는 모나코 사이드 본 경기. 네. 대신에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충분히 이제 스타드렌이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네,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나코와 이제 렌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노르트 대 이제 아약스. 자, 일단 지금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윙어 1명이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브로베이가 결장 의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이제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좀 결장자가 좀 많은 그런 지금 아약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지금 계속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폴랜담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폴란드전에서 이제 페노르트가 거의 좀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이긴 했지만 이게 득점으로 좀 연결이 안 되면서 결국엔 좀 무승부를 좀 기록했죠. 네. 그러니까 좀 예상 밖의 좀 결과가 나온 그런 네, 직전 경기에서의 그 페노르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약스 역시 이제 직전 경기 고어헤드 상대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좀 직전 경기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홈에서 좀 페노르트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을 보고, 그리고 아약스가 특히 뭐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긴 한데 홈보다는 원정에서 지금 수비가 더 안 좋은 걸 고려하면은 충분히 좀 페노르트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런 아약스기 때문에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약스 역시 어느 정도 좀 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전진해 나가면서 공격을 좀 전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아약스 역시 뭐 최근 좀 공격 흐름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수비에서 흔들린 좀 페이노르트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홈에서 페이노르트가 아약스 상대로 이제 최근 이긴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홈 페이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아약스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뭐 한 이제 뭐 3, 4년 전이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양 팀의 좀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요거는 페이노르트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이노르트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는 요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노르트 승의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이렌베인 대 이제 위트레흐트. 자,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미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풀백 한 명, 그리고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홈팀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트벤테 상대로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괜찮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헤이렌베인이 뭐 일단 뭐 공격이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좀 수비에서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성적 또한 지금 좋지 못한 그런 헤이렌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즈볼레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안 좋아질 뻔한 흐름을 지금 단번에 좀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위트레흐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위트레흐트가 더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원정이라 해도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수비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좀 역습에 취약한 그런 헤이렌베인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위트레흐트가 좀 역습에서 재미를 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역시 뭐 헤이렌베인 역시 뭐 최근 좀 홈에서 매 경기 좀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이 지금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치는 어느 정도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인 이런 공수 밸런스나 그러면은 경기력은 그래도 위트레흐트가 더 낫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위트레흐트 사이드를 보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좀 뭐 지금 헤이렌베인이 솔직히 홈 이점을 뭐 제외하고는 좀 위트레흐트보다 크게 뭐 우세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위트레흐트 사이드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트레흐트 프랜승에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레흐트 프랜승에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 이제 토트넘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노팅엄도 이제 직전 풀럼전에서 좀 득점력이 살아난 게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오버도 같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 A 두 경기, 그 중에 첫 번째 베로나 대 이제 제노아.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제노아 프랜승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어느바는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리아리 대 이제 아탈란타. 요 경기는 아탈란타 승. 그리고 어느바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